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행복한 주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간 호조를 보인 게 호재였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더 늘어난 반면 실업률은 소폭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12월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11월 고용 동향이 미국의 탄탄한 고용을 확인해 주면서도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명분도 제공함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고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덕입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최고 경영자 암살 충격 속에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급락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이틀 연속 하락 중입니다.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전통산업 위주로 매물이 나오며 다우지수의 우량주가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0.28% 하락한 44,642, S&P 500 지수는 0.25% 오른 6,090,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상승한 19,8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9% 오른 5,061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동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마감했죠. 한 주간의 등락률을 보면 S&P 500은 1% 상승, 다우는 0.6% 하락, 나스닥은 무려 3.3%나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1.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그치면서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뉴욕 주식시장이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형 기술기업인 메타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금지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테슬라, 브로드컴, 아마존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이 골디락스 경제를 가리키면서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락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상승했고 아마존과 메타는 무려 2% 이상 뛰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중국 내 사업을 매각할 리스크가 커진 게 호재였습니다. 틱톡 호재를 만난 메타는 하루 만에 멈췄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메타는 14.84달러, 2.44% 급등한 623.77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메타는 3일 사상 처음으로 600달러 선을 넘은 이후 나흘 내리 600선을 지켰는데요. 아마존도 6.48달러, 2.94% 뛴 227.03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자체 AI 반도체를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던진 아마존은 6거래일을 내리오르며 이 기간 주가가 무려 10% 넘게 뛰었습니다. 퀄컴은 애플이 퀄컴의 통신칩을 대체할 새로운 통신칩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0.55%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5% 이상 올랐습니다. 와, 테슬라 요즘 정말 대단해요. 브로드컴도 5%, 어도비가 2%, ARM도 2% 이상 뛰는 등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최고 경영자 피살에 이어서 감독 당국이 보험금 지급 회피 현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관측에 이틀째 5% 이상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제조업 등 전통 산업군 위주로도 매도 우위 분위기가 관측됐습니다. 엔비디아가 EU, 유럽연합의 반독점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으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반도체주들은 랠리했는데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9%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9% 오른 5061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1.81% 하락했는데요. 142.4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EU 반도점 당국이 엔비디아의 불공정 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다가 엔비디아가 번들링, 일명 끼워 팔기라고 여러 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EU는 엔비디아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EU 내의 판매 조건과 GPU 제품을 네트워킹 장비와 번들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성형 AI 인공지능 칩 전용 시장이 84%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EU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한국 등 여러 나라 규제기관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2%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엔비디아가 2% 떨어지니까 경쟁업체인 AMD도 1.96%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최근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전거래일보다 6.78% 급등한 43.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가 회계 부정 의혹이 있다며 슈퍼마이크로 주식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발표한 이후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엄청나게 급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슈퍼마이크로가 지난해 회계보고서를 나스닥에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가가 한 차례 더 급락했었습니다.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서 상장 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슈퍼마이크로가 최근에 나스닥에 지난해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난해 회계 보고서 제출 시한을 정식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으로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3일 자체 조사 결과 회계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서 주가가 29%나 폭등하는 등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주가가 45% 급락한 데에 비해 최근 5거래일간은 34%, 한 달 동안은 58%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계 부정 의혹 충격을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담입니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컴퓨터 일반 개인 PC 말고 서버용이나 기업용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메인은 이제 HP나 델이 더 큰 회사이긴 한데 슈퍼마이크로는 그러니까 HP하고 델은 PC 개인용 PC와 기업용을 두 개 다 하고 슈퍼마이크로는 서버용 위주로만 해요. 그랬다가 국내에 2010년 초반쯤에 잠깐 개인용 그 메인보드를 나왔었는데 여기 회사 메인보드 품질 진짜 좋습니다. 일반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뭐 아수스나 뭐 기가바이트, 에즈락 같은 경우는 AS가 3년인데 슈퍼마이크로는 4년이고 5년이에요. 그리고 장고장도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슈퍼마이크로가 개인용 PC도 나와서 잘 되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때 잘 안 팔렸나 봐요.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서버에서는 굉장히 메인보드가 퀄리티가 좋은 회사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